여기서 정통성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반공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반공주의자, 반공투사들 아닙니까? 김기춘, 박근혜, 뭐 이재용도 마찬가지죠. 시정경제주의자니까. 원세훈, 이병기, 남재준. 댓글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댓글이란 게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바로 댓글 사건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한 편을 드니까 그 정치인을 비판한 게 정치 개입이라고 한 거예요. 거꾸로죠. 정치인이 북한 편 드는 거를 정치인이 했다고 해서 국가를 지키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 군인과 국정원 직원이 비판 안 하면은 그게 죄 아닙니까? 비판, 댓글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죄 아닙니까? 썼다고 죄예요. 반공을 죄로 몰고 있습니다. 반공을 죄악시하고 있다. 반공 부정, 그 다음에 자유 부정. 자유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 언론 자유 아닙니까? MBC, KBS를 향한 이 정권의 장악 기도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은 모든 자유가 같이 무너집니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주, 국민 주권론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세 번째의 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의 민주정부라고 그래요.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하면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만, 즉 좌파 대통령 세 사람만 민주주의자고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니까 저런 민주주의는 자기들 말대로 하면 민중민주주의든지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민중민주주의는 의식화되어 있는 민중이 권력을 잡는 게 민주주의다. 국민을 민중과 민중 아닌 사람으로 분열시키는 겁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가끔 쓰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제일 중요하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뜻이죠. 말하면 진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 주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네 번째,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반공 자유투사들한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고 좌파에 편들었던 사람, 좌파 진영에 섰던 사람들한테는 법을 느슨하게 아예 집행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막아가지고 수백억의 손실을 국가한테 끼친 불법 시위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를 했더니 이 정부가 구상권 포기해버렸습니다. 불법에 대한 보상이죠. 반공투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불법자에 대해서는 법을 우호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좌익 혁명의 법 집행입니다. 좌익 혁명론자들의 법칙입니다. 좌익들은 법을 부정합니다. 그 법이 기득권층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이죠. 유리할 때는 법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그리고 타도 대상인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분리하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외우십니까? 6개의 성공 조건. 첫째, 정통성. 두 번째, 자유. 반공, 민주, 법치. 하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했던 6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하고 만나서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미국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한국에서 전쟁하겠다는 세력이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에서 지금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잖아요. 또 전쟁에 준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쟁 행위에 준하는 대통령 암살 기도가 몇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휴전협정 이제 없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휴전협정이 없다는 것은 전쟁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3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김정일이 보고 앞으로 절대 전쟁 도발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미국을 향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것도 중국이 누굽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던 적의 동맹국 아닙니까? 적의 동맹국은 적 아닙니까? 안보 면에서는. 그러면은 적의 동맹국, 사실상의 적과 손잡고 우리의 동맹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취하면은 이거 한미동맹이 유지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6개의 성공 조건이 다 도전을 받고 있든지 훼손당하고 있는 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 내년 가면 뭘 할 거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은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건 탄핵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글와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부정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합 연방 통일도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개정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개정입니다. 이런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개정할 수 없는 게 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국가 정체성에 손대는 헌법은 그건 헌법 개정이 아니라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내란입니다. 내란. 국가의 정체성, 국기문란에 해당되니까. 아무리 국민투표를 하든지 해도 국가가 대한민국이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제도를 바꾸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도할 가능성이 많고 애매모호하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문자 몇 개 넣고 자유라는 말을 뺀다든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것을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뺀다든지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감시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촛불혁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한국의 언론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탄핵 때 앞장섰던 한국의 언론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니까 아마 개과천선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만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 사람 출신 두 사람이 아주 용감한 폭로와 제안을 했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적법조차를 무시한 헌법 위반이므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서울지검장 또 한 사람 넣어가지고 네 사람을 내란죄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해야 된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논리가 있습니다. 법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1980년에 이른바 민주화의 봄 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운동권 출신인데 그 운동권은 좌익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MBC 노조도 만든 사람인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보수적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뒷받침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힘이 안 생깁니다. 국회 부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언론에 크게 보도돼야 되는데 언론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메아리가 안 생겨요. 일주일 전에 주간조선에서 국정원 차장을 했던 김은성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은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 초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내가 나서가지고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500억씩 3,000억 원을 조성을 했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는 다른 폭로와 달라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3,000억.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러면 이거는 경천 동지할 사건 아닙니까? 주간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조선일보 종이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보신 게 있습니까? 없죠? 동아일보 실렸습니까? 중앙일보 실렸습니까? 연합뉴스에 실렸습니까? KBS에서 보도됐습니까? MBC에 보도가 됐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논평 한 줄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의 가장 조직된 힘입니다. 두 세력이 결정적 폭로에 대해서 묵살해버린다. 묵살해버린다 하면은 지금 집권 세력은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이 자들이 가끔 우리를 비판하기는 하지만은 한계 안에서 한다. 선을 절대로 못 넘는다. 갖고 놀 수 있다. 이러면은 개헌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 체제를 결국은 외환 위기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중국에 대한 굴욕 외교, 저걸 저는 안보 주권 상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안보 주권 상납 사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사일 방어막 만들 때 미국과 협력 안 한다. 한미일 동맹관계를 군사협력체제로 강화 안 한다. 이 약속을 왜 합니까? 이 약속을 다 하면은 한국은 중국 앞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앞에서 완전히 발라벗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하는 데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지금도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했느냐. 더 당해봐야 안다.
더 당해봐야 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조가 임진왜란 때 청태종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조는 그때 전쟁에서 졌잖아요. 인조는 또 동맹국이 없었잖아요.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동맹국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자발적으로. 힘이 붙여서 하면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안보 주권을 적의 동맹국한테 상납한다. 이완용이 좀 억울할 겁니다. 이완용이 매국노로 불리는데 좀 미안할 겁니다. 부르는 사람이 미안하고 이완용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문제는 언론과 국민들이 오늘 보니까 뭐 여론조사가 약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 생존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5천만 국민의 안전보다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다.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도 그 국민들이 계속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국민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런 국민은 벌을 받든지 재앙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냐.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면 그러면 전쟁 상태로 가든지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뭐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 1000% 되든지 아니면은 자충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했어요.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죠. 그 자충수는 오만에서 나옵니다. 허영심에서 나옵니다. 건방지기 때문에 자충수가 생기는 것이죠. 자충수로 망하면 별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경제, 전쟁을 거치면 막대한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생깁니다. 이제 국민 전체가 반성하고 결심하고 해야 될 날이 아마 점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이 열심히 일하고 피, 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러나 방법을 바꿔야 되죠.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방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싸우던 방식으로 40대에서 싸워도 안 되고 40대에서 싸우던 방식으로 60대, 70대, 80대에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데 사람을 기르는 것은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건데 여기 나서가지고 지금 교육 바꾸자, 교육 시스템 바꾸자, 한자 교육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은 정부,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능력에 맞는 거. 능력이라면 돈, 나이, 건강, 그리고 역시 경험이 많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보느냐, 중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교육 같은 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역시 선동으로 집권한 세력이니까
선동으로 정리해야 된다.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진실의 선동이 있어야 된다. 선전 전략이 제일 유효합니다. 선전. 선전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글과 말이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뭐 책도 쓰고 뭐 하는, 또 남이 쓴 좋은 글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온 것은 한국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다시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생기는 나라가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여론이 바로 서도록 국민이 진실과 거짓말을 분간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진실의 선동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면은 진실의 선동은 잘만 하면은 거짓 선동한 것의 노력은 10분의 1로도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진실이 크죠. 힘이 있죠. 진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옛날에는 절대적 존재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 뒤에는 독재자들이었어요. 이제 문명국가에서는 뭐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과 과학입니다. 사실과 과학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과학이죠. 그건 좌든 우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실까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데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 사실 부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건 사실이 이긴 겁니다. 그 쪽에서. 또 한전이 영국에서 200억 달러의 공소를 수주했잖아요. 사실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좌익은 조직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번에 이국종 같은 저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한전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본부장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킬 모퉁이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사람도 있고 회사 지킬 사람도 있고 언론사 지킬 사람도 있고 이 개인이 자기의 모퉁이를 지켜내면은 나중에는 지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천지가 밝아집니다. 수이루 조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 한 구석을 지키고 있으면은 머지않아 천리를 비추게 될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남 탓하지 말고 누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뭘 할 거냐를 스스로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면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글을 남겨야 됩니다. 70대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고록 쓰는 겁니다. 회고록. 전 국민이 회고록 써야 됩니다. 회고록이 나중에 이 체제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을 많이 남겨야 돼요. 회고록 쓰면은 자기 자랑밖에 없다. 난 내 자랑 안 할 테니까 회고록 안 쓴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지만은 자기 자랑한 회고록은 아무것도 안 쓴 회고록보다 훨씬 낫습니다. 좀 다소 틀려도 괜찮습니다.
글을 안 남기고 떠나면요, 이 지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흔적 없이 사라지면 됩니까? 뭘 새겨야죠. 기록이라 해야 됩니다. 이순신이 왜 이렇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까? 난중일기 없었으면 오늘날에 이순신이 있습니까? 기록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 기념재단하고 같이 박정희 시절의 체험 수기를 모집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그런지 응모가 아주 약합니다. 한 몇십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2015년에는 수백 건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서셔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박정희와 연관되는 체험,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으로 우리가 좌파를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분별력을 갖춘다는 것은 요약을 하면 국민 교양입니다. 국민이 교양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교양 있는 국민. 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우파는 맞는데 행동하는 모습이 좌파와 똑같구나.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의도 없고 여러 사람 앞에서 추태 부리고 한 번 말을 하면은 도저히 중단이 안 되고 이런 인상을 계속 주면은 좌파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좌파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파의 교양, 보수의 교양, 주로 노년층, 장년층, 노장층이 어떻게 보면은 교양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또 사실은 교양 있는 생활을 하는 데는 나이가 필요하죠. 나이가 필요하죠. 교양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의 습관은 어떠냐? 대충 교양 있는 사람 습관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 있으면 꼭 추천을 합니다. 대화가 재밌습니다. 그 대화 속에 무슨 영화 봤다든지 나는 어느 곳에 여행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느 미술관에 가서 무슨 전시회를 봤다? 당신도 한번 봐라. 돌아와서 그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책을 봤더니 참 재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양이라 하면 인문인데 인문이라고 하면은 역사, 문학, 철학 플러스 예술 그리고 스포츠 5개를 보통 인문이라고 그럽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하는 정신, 결과에 승부에 승복하는 정신을 기르고 예술을 통해서 하나에 집중하는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해온 발자취를 알게 되고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되고 철학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는 이게 인문적 교육입니다. 이 인문적 교양을 갖춘 분들은 만나면은 재미가 있어요, 우선.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나면 오늘 참 대화가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어야죠. 저 사람 만나면은 또 일장 설교만 들어야 되는구나. 밥 꽉 낸다고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나와야 돼.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그것도 재미없는 대화. 여러 수십 번 들었던 대화 또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보수 세력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몰린 것은 기록을 남기는데 우리가 소홀히 했고
젊은 사람을 기르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젊은 방공투사들을 돈을 주어서 길러야 됩니다. 한 사람이 꿈나무 한 사람을 기르는 1대1로 하든지 해가 길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위장에 나가도록 해야죠.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죠. 젊은 사람 기르자. 기르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양인의 가장 큰 조건은 번 돈을 잘 쓰고 가는 겁니다. 잘 쓰고 가는 겁니다. 잘 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방공 젊은 투사, 방공 자유 투사를 길러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체제를 지킬 때는 보통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려면 용감해져야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느냐? 어떤 순간에 용기를 갖게 되느냐? 6.25 때 남침을 당했을 때 국군이 왜 항복하지 않았느냐? 임진왜란 때 세계 최강의 일본 육군이 상륙했는데도 이순신과 의병은 왜 끝까지 버텼느냐?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왜 신라는 당나라한테 항복하지 않고 당나라와 끝까지 싸웠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이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때 용기를 냅니다.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벼랑의 상황. 그때는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죠. 생존 본능이 나오면은 이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 권력 투쟁을 꺾을 수가 있어요. 6.25 때 그랬습니다. 6.25 때. 6.25가 딱 나니까 남한에 있던 좌익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우익들은 눈에 불을 켜고 처자식이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제를 지켰어요. 그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용감하게 싸웁니다. 문제는 그 상황까지 안 가야죠. 안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용기를 내느냐. 희망이 있을 때 용기를 냅니다.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설사 죽더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용감해집니다. 조직. 내 뒤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있다. 또는 가족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야 용감해지죠. 또는 신념에 찬 사람들이 용감합니다. 신념, 종교적 확신이든지 막 애국심이 종교적 확신처럼 다져졌다든지 이럴 때 용감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을 지킬 때 용감해집니다. 사람은. 귀중한 것을. 강아지라도 밥 먹는데 다가가면 물지 않습니까? 강아지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지금 그 밥입니다. 밥 먹는 겁니다. 거기에 손가락 넣었다가는 물립니다. 주인이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자유로운 생명이라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생명. 생명은 자유가 없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무생물입니다. 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은 이게 자유를 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 밑에서 200년을 살면 그건 뭐합니까? 자유 없는 생명,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자유,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니까 용기를 내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이 깡패한테 몰매당하는데 부인이 겁탈을 당하는데 남편이 그 옆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혼당하겠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서 안 싸운다면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버리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용감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용감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왜냐?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누리려면 싸워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 자유라는 것은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금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이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도록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의 마지막 문장은 Over 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brave입니다. 자유의 땅과 용감한 사람의 집이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의 집이다. 그 말은 용감한 사람이 있으므로 미국의 자유는 지켜진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감한 사람이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망한 나라 없다. 머리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우리 모두 용감한 사람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